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오후. 하나 씨가 친구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공 좀 잘 주라고. 이번엔 똑바로 쳐. 야, 더운데 자꾸 그럴래? 그런데 둘의 호흡이 잘 맞지 않나 봐요. 아, 진짜 덥다니까. 똑바로 주라고 했지. 하나 씨, 친구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요. 그러다 마음 상하겠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무래도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불쾌감이 높아졌나 봐요. 맞아요. 땀도 나고 끈적거리고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이 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불쾌지수가 80 정도 되는 날은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불쾌지수 80이요? 그건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글쎄요. 여름철 각종 기상지수는 어떻게 범위를 정하는 걸까요? 배드민턴 그만 치고 기상지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네, 알겠어요. 아무리 더워도 임무는 수행해야겠죠? 더워. 여름철 기상지수의 모든 것. 여름철,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각종 기상지수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상예보센터로 향했습니다.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날씨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더워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더워질수록 짜증이 더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하나 씨가 짜증을 느끼시는 것처럼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많이 불쾌해지기 쉽습니다. 이거를 보통 저희가 불쾌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날씨가 사람들의 불쾌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지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여름철에는 불쾌지수, 열중증 지수, 식중독 지수와 같은 지수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불쾌지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불쾌감을 느끼는지 그거를 이제 기상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지수로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쾌지수는 다른 말로 온습도지수라고도 하는데요. 각기 다른 기온과 습도의 조합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온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불쾌지수 단계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단계에 따라서 불쾌를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68에서 75 정도가 되면 전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한 10% 정도가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75에서 80 미만의 수치가 나타나게 되면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이라는 이 지수를 넘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쾌지수 범위표를 보면 68에서 75 미만일 때 사람들 중 일부가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75에서 80이 되면 약 50%의 사람들이, 그리고 80 이상이 되면 사람들 모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온습도에 따른 복잡한 계산법에 의해 산출이 됩니다. 먼저 불쾌지수가 높은 75에서 80 미만의 온습도 조건을 찾아볼까요? 습도가 60%일 때 온도는 28도에서 30도의 조건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80지수의 온습도를 보면 습도가 80%일 때에는 온도가 28도 이상, 습도가 100%일 때에는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만을 고려한 여름철 무더위의 기준으로서 태양 복사나 바람의 조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의 한계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번엔 열중증 지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염지수 또는 열사병 지수가 바로 이것인데요. 섭씨 31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시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통상적으로 열중증 환자 발생률이 100만 명당 약 10명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지수는 기온, 풍속, 습도, 복사열에 의해 달라지며
노동이나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똑같은 기상 조건이라 해도 그늘보다 아스팔트나 운동장에서 더위를 더 느끼는 현상으로 온습도가 높다고 느껴질 때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그늘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철 하면 민감해지는 것이 바로 식중독이죠.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특히 오염된 어패류나 수산물을 통해 전염되는 비브리오나 덜 익은 육류, 달걀 또는 동물에 의해 전염되는 살모넬라, 또 단백질과 수분이 많은 음식을 오래 방치할 시 증식되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중독균은 기온과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번식하며 이를 기상 조건에 따라 분류한 것이 바로 식중독 지수입니다. 식중독 지수가 70에서 95일 때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도, 95 이상이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는데요. 식중독 지수 범위도 앞서 보았던 불쾌지수 산출 방식과 같이 온습도에 따라 결정이 된답니다. 식중독 발생 경고 단계인 70에서 95의 범위를 보면 습도가 약 60%일 때 온도는 34도씨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위험 단계인 95 이상은 습도가 80%일 때 온도는 36도 이상에 해당한답니다. 요즘처럼 온도가 30도를 웃돌 때에는 보통 식중독 지수가 30 이상으로 높아져 6시간에서 11시간이 지나면 각종 식중독균이 빠른 속도로 번식한다고 하네요. 식중독균을 예방하기 위해선 조리도구의 위생관리와 조리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육류를 양념할 때 설탕 대신 매실 원액을 넣으면 매실의 피크린산 성분이 독성 물질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조리를 할 때에는 70도씨 이상 고열해서 조리해야 합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이 포함된 달걀 배설물이 남아있으니 반드시 깨끗이 씻은 후 조리해주세요. 식중독, 열중증, 불쾌지수 같은 위험 기상이 특히나 많이 나타나는 여름철. 그중에서도 우리 몸에 직접 해를 끼치는 식중독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각 지수 범위에 따른 식중독균의 생장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온습도에 따른 각종 식중독균의 생장을 확인해 보기 위해 며칠 전 균 배양을 의뢰했습니다. 각각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의 배양실 안에서 약 24시간 동안 균이 번식하게 했는데요. 와, 여기 있는 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인가 봐요. 네,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5가지 균을 준비했습니다. 샬렛 속 동그란 모양의 굴락이 보이시죠? 같은 균인데도 온도에 따라 생장한 굴락 수가 확실히 다른데요. 이 굴락 1g당 수십만 마리의 세균이 모여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네, 여름철 상온보다 조금 높은 37도에서 하루 동안 배양하였을 때 균이 이렇게 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37도씨에서 오른쪽은 4도씨에서 배양한 각종 균이랍니다. 하루 동안 4도씨에서 배양된 균이 약 10만 마리라고 했을 때 37도씨에서 배양된 균은 약 50억 마리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 5가지 균들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이러한 미세균은 빛 대신 전자를 사용해 물체 확대선을 만드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광학현미경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포나 박테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시 전염되는 황색 포도 상구균, 태아의 유산을 초래하는 리스테리아, 육류의 변폐를 일으키는 바실러스, 덜 익은 육류나 달걀에 의해 전염되는 살모넬라, 그리고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의 모습입니다. 독소를 생성하는 것은 세균만이 아닙니다. 곰팡이도 독소를 생성하는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클라콕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 페니실리움 곰팡이, 즉 푸른 곰팡이를 식빵에 접종해 약 80%의 습도와 25도씨의 온도를 유지한 후 24시간 동안 곰팡이를 배양해 보았습니다. 과연 곰팡이가 얼마만큼 생장했을까요? 식빵 전체에 번진 곰팡이가 보이시죠? 여름철 음식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자연계에는 수만 종의 곰팡이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곰팡이 독소는 약 300여 종. 곡류나 견과류 등의 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 중에서는 가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보관 온도는 10도씨 전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습도의 양을 최대 60% 이하로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의 생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한 될 수 있는 한 곰팡이와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러한 세균을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API 진단 키트 실험이 있습니다. 물, 토양, 농식품, 동식물 등에서 추출한 시료를 시험균에 넣고 반응시켜 키트에 접종한 후 시험균의 색깔 변화로 판정하는 것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수질 검사나 세균 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에 앞서 세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 감염을 약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을 씻기 전과 후의 세균량을 비교해보면 자, 어때요? 그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손 씻기 습관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뉴스나 기상 정보에서 발표되는 여름철 기상 지수들.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올여름 기상 요소에 따른 생활 관리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청결한 위생 관리를 통해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